현지 시간으로 16일 있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의회 화상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의 실체를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네 이에 대러시아 제재를 강행하며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하던 일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 네티즌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반발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현재 우크라이나의 구상은 종전 후 한국을 본받아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혀 일본이 더욱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4일째 계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고위 당국자 간의 4차 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협상 당사자들의 발언과 세계 주요 언론의 관측 보도가 나오면서 전쟁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관련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6일 가디언은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가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설사 성과가 있더라도 러시아군의 영구적인 철군이 아닌 일시 휴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4차 회담을 하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전쟁 의지를 피력하면서 러시아가 병력 충원을 위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중립 국화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죠. AFP 통신에 따르면 포돌리아크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며 중립국화 모델은 오직 우크라이나식이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검증된 안전 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평화협상을 거부한 데는 러시아의 군사 물자 부족으로 러시아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처럼만 버티기만 하면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긴장을 푸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작전을 멈출 계획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서방 국가들은 직접적인 병력 지원 이외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8억 달러 추가 군수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스팅어 대공 미사일 시스템 800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시스템 2000기 등과 함께 경량 대전차 무기, AT-4 대전차 시스템, 소형 드론 보병용 소총과 권총, 기관총, 산탄총 등이 이번 추가 지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이 같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를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의미하고 미국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영토를 방어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 9.11 테러와 진주만 공습을 예로 든 것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갑자기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예로 들자 일본 강요들과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비판을 받은 것이 잊혀지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은 현재까지도 진주만 공습이 언급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한 연설에서 80여 년 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침략국이라는 사실이 새삼 강조된 셈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이 일본 네티즌들은 반성을 하는 반응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내용이 알려진 뒤 일본의 트위터 이용자들은 미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 일본 네티즌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진주만 공습 언급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일본 국회에서 연설을 시킬 것인가, 진주만 공습으로 사망한 민간인 다수가 기지 근무자였고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 희생자는 거의 미군의 일탄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해야 한다며 발끈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의회에서 진주만 공습을 끌어와 미국인의 마음을 흔들었으면 일본 국회에서 연설할 때에는 도쿄 대공습이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정도는 언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16일 일본 국회에도 연설 기회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으며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모금 계좌에는 약 6만 명이 20억엔 약 2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일본 자위대는 방탄복과 헬멧 등 군수 물품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네티즌들조차 푸틴을 응원할 마음도 없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무사하길 바라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이 솔직히 좀 식었다. 미 의회용 연설이라고는 하지만 침략자의 대표적 사례로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를 나란히 거론한 것은 솔직히 착잡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습은 오로지 일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진주만 공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이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진주만의 악몽을 떠올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바로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 앞에서 진주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우호적 대일 정책을 끌어내려던 아베 총리의 전략이 들어맞지 않고 되레 구박만 받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이 필요한 지금 진주만 공습 사건을 꺼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의 눈치를 전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친한파 안드레이 의원은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받아들이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길 요구한다며 이는 중국이나 일본이 제주도를 점령한 뒤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한국인이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듯이 우크라이나인도 절대 러시아의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데 미국 의회 연설에서 진주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반응입니다. 현재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 지원 및 대러시아 제재를 연일 격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이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시리아와 아프간 난민 등의 문제에선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패권 경쟁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지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 입국한 난민은 47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47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은 모두 일본의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진주만 발언 이후 이제 난민 수용을 중단하자는 여론도 생기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발표할 당시 엄청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한편 세계 네티즌들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일본 네티즌들을 보며 일본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이 반성해야 할 타이밍인데 반성은 안 하고 역사를 외면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죠. 이에 자신들의 역사를 끊임없이 사과하는 독일의 일본을 비교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본 의회 연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만약 취소할 수 없다면 스크린이 없는 설비 환경 등을 감안해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내 회의실에서 녹화된 연설을 상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연설을 상영하게 된다면 일본이 자신들의 불리한 발언은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일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반응에도 우크라이나는 진주만 관련 발언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지켜보는 서방 국가들 역시 진주만 발언에 공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는 한국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후보 당시의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본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웃의 독재국가가 있음에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운을 뗐고 이어 한국은 발전할 수 있고 강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팔리는 한국 상품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아주 좋은 본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년 전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다룬 TV 광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이 2015년 11월 공개한 이 광고엔 전쟁 후 경제적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로 우뚝 서게 된 성공기가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용주 연맹은 이 광고를 통해 한국은 세계 6대 수출 강국이자 진정한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했다며 한국도 해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본은 자신들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